보신 좋은 영화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드립니다. 이화정의 히든픽.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동훈 감독의 니나 네나입니다. 내 배 들리나? 아무튼 간에 사는 게 다 달라 보여도 그래 다 비슷비슷하다고. 니나네나. 저 때문에 우리 가족 잘못되면 그 꼴 못 봐요. 결혼식장 도우미로 일하는 중년 여성 미정. 그녀는 오래전 사고로 죽은 동생 수환의 한영을 실제처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일이 이번 한 번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오랜 가족의 불행이 자신 탓이라고 여기는 그녀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아야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날 미정의 형제들은 17년 전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간 엄마의 보고 싶다는 엽서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있는 아픈 아버지를 두고 미정과 경환 또 얼떨결에 따라 나선 미정의 딸 규림은 엄마를 만나러 고향 진주로 떠나 파주로 향합니다. 그 길에 부산에서 작가로 혼자 사는 동생 재윤까지 반강제로 픽업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길.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로 티격태격. 짜증을 베이스로 서로를 질책하는 동안 어렵게 도착한 목적지 파주. 하지만 엽서를 보낸 그곳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엽서는 과연 엄마가 보낸 걸까요? 이동훈 감독의 니나네나 살펴보겠는데요. 또 이동훈 감독 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전작 당신의 부탁, 환절기에서 이번이 벌써 3번째 작품이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편씩 굉장히 부지런히 작품을, 장편을 내놓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이 좀 다른 많은 연출자와 차별점을 보자면 이분은 하나의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그래픽 노블로도 만들고 또 그렇게 그래픽 노블로 만들 걸 또 시나리오로 써서 영화로도 만들어요. 원소스 멀티 유즈를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목적성에 맞게 각각의 어떤 매체에 따라서 다르게 각색하는 것들에 큰 흥미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3번째 그래픽 노블 작품이자 어떻게 보면 3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 멀티한 작업을 이렇게 쉬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사실은 시네21 필자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칼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원고 마감까지 하시면서 영화도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시는 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작품은 가족 이야기예요. 전작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족 이야기였죠. 이게 흔한 것 같기도 한데 제일 하기 힘든 게 또 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고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고 아마 다들 이제 생각하는 가족의 어떤 개념들도 있으실 텐데 이걸 어떻게 영화적으로 만들어내는지가 어려운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워낙 가족하면 가족 영화의 상징적인 감독님 계시잖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막 그런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니나네나 가족들은 한솥밥을 먹지 않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다들 각자의 생활이 성인이 되면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결혼을 해서 새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다른 일을 찾아서 독립을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뭐 만나면 반가운 경우도 있지만 불편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활 공간이라는 게 또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불편해하죠. 니나네나의 가족들이 아마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른 그 상황이어서 영화에 처음 보면은 각자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영화에 시간들을 할애를 합니다. 누나는 좀 미정은 좀 정이 많은 편이에요. 성격, 캐릭터상. 그래서 재윤 집에 찾아가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재윤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 지금 남의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내버려둬라 제발 좀 혼자 있고 싶다.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이가섭 배우는 굉장히 사투리를 잘 쓰는데 내 좀 그냥 내비두라. 니 뭔 일 있나? 아무 일 없거든.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니 원래 혼자 있잖아. 이동훈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 영화계에서 가장 평온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만나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선비 같다, 사람이 좋다 이런 말들 할 때 이동훈 감독이 꼭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는 굉장히 남들 불편한 관계를 들여다보는데 재주도 있으시고 흥미도 있으시고 꼭 그런 영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작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족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환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중년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성소수자인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어떻게 앞으로 같이 살아갈 것인가까지 생각의 사고를 열어주는 그런 작품이었고, 또 당신의 부탁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 남편의 전 부인의 아이가 청소년인데 그 아이랑 같이 살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어떤 뭐 도덕적이나 뭐 어떤 의미적으로는 오갈 데 없는 아이를 품어줘야 된다는 생각들도 성인으로서 하게 되지만 정말 그 시간들이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작에서 계속 불편한 관계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거죠. 그 경우에는 피가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이 울타리 상으로 개념으로 규정하는 언어로는 가족이라고 말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 시원하게 그냥 있지 사실은 이렇게 덜컥거리고 부대끼고 이런 것들을 뭔가 한마디를 해서 풀면 오히려 속 시원할 텐데 이것들을 계속 풀고 가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작들과 차이는 있어요. 전작들은 그래도 좀 가릴 건 가리고 말을 못할 때는 좀 조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진주와 부산에서 같이 이렇게 한 차를 타고 가게 된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게 뭐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짜증이 그냥 일상어예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봐도 그냥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책 뭐 상대에게 화 안 내고 웃으면서 말하는 법, 뭐 이런 에티켓 북을 만들어서 한번 책 한 권 넣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언어 순화가 잘 안 되는 축적된 어떤 갈등의 고를 보여주는 대화법이겠죠? 그래서 이동훈 감독이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딱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전작들은 클래식이나 경음악 같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로트 같다. 건강한 트로트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제 니나네나는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휴게소도 가고 휴게소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소떡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그런데 그 분위기 연상되시죠? 항상 트로트 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음악이 들리는 배경을 생각하시고 그 배경 안에 이 가족들을 넣어봐도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부대끼고 있는지. 그래서 추석 기경길에 마치 사촌 형제들까지 다 같이 차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싸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시 이제 가족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의 이야기가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또 얘기를 해야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은 고운 말 안 나오고 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가족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시 뭉치냐, 이 영화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정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소식 좀 전하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집을 나간 엄마 진짜 17년 동안 잊었을까요? 잊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가족한테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작용했던 존재인 거죠. 본인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엄마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고 내버려두고 서로 그냥 각자 살아가던 가족을 이 엄마의 편지가 어떻게 보면은 엽서가 굉장히 파문인 거예요. 이 가족한테는 다시 뭉치게 하고 다시 대화를 하게 하고 좋든 싫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오래 반목을 하고 있는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한 사람이 그 오래전에 죽은 동생의 그 보상금을 가지고 갔고 자신의 아빠와 이혼을 하고 갔고 그리고 어린 자신들을 등지고 떠난 엄마라는 사실이 그 애증의 대상이 자신들을 다시 소환했다라는 게 이 가족에게는 그냥 일상의 짜증 외에도 이미 이제 이 차 안에 공기처럼 감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얘기는 서로 못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거대한 얘기를 누구도 얘기를 못할 것이고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제 가족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족끼리는 거대한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 안 해도 어떤 방식으로는 알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복잡한 문제는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데 이 지금 로드무비 안에는 그런 공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 영화의 가장 등장씬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한 이제 그 엄마 역시 굉장히 적은 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죽은 동생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젊을 때 그 모습으로만 등장을 하지만 이 역시 그 가족한테는 응어리로 상처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재를 해결할 수 없는 아픔으로 존재를 하는 건 거죠. 등장하고 말을 하고 대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이 가족을 규정하는 데는 이들이 더 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은 자신들을 이렇게 버리고 간 엄마를 굳이 왜 이렇게 찾아가냐며 동생이 질문을 해요. 왜 갈라는데? 추궁하듯이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해요. 하나는 도망갔으면 그냥 조용히나 살아야지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느냐라는 책망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랑 머리랑 따로 논다고 엄마라는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물어볼 말도 있고. 그럼 언제 와서 이 무슨 염치고? 그럼 이게 뭐고? 아들 장난도 아니고, 띠뚤빼뚤 몇 줄 써놓고 성의도 없이.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정을 이제 그 엄마가 등지고 나간 그 가족을 버리고 간 그 시기에 미정이의 나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거예요. 지금은 자신도 이제 가정을 꾸렸고 결혼도 했고 다 큰 성장한 딸도 있고 이런 그 중년의 여성이 됐지만 지금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때 마음은 아마 자기가 엄마랑 헤어지던 연락이 끊기기 전에 그 마음 상처를 받았던 그 어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볼 말도 있고 그리고 원망도 하고 이 동시다발적인 감정들이 이 여성 안에서 같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살아보고 엄마의 나이가 되니까 맞닥뜨리는 가족 안에서 자기의 가족 안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것들 어려운 점들 그리고 불편한 점들 힘든 점들이 엄마의 그때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엄마한테 물어볼 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짠하고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각축전 티격태격 하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마음을 울리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니나 네나는 다시 한번 그 아까 말한 고속도로의 배경음, 트로트 음악을 다시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슬프지만은 않아요. 만약에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쭉쭉쭉쭉 뻗어나간다면 이게 니나 네나 같은 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냥 평일의 고속도로겠죠. 순탄하게 달리는. 그런데 그 미정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차를 타고 달려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달려가는 길은 아마 평탄하지 않다라는 게 예견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사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는데 가족들한테 그 죽은 동생의 죽음에 조금은 아버지가 무책임했다라는 그 원망과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그 원망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노쇠하고 병들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후회, 해방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정의 딸도 코믹한 어떤 지점도 주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 사춘기 또래의 반항심 같은 것들도 보여주는데 역시 이제 가족한테 불만이 많은 거죠. 또 이 가족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경화는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폐업을 했어요. 요즘 또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되다 보니 아날로그 사진관이 그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경환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아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해 있어요. 이 여행길에서 사실은 제일 불안한 사람은 경환이에요. 아내가 언제 지금 출산을 할지 모르고 병원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데 이 여행길 안에서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불안하고 빨리 집에는 가야 됐고 이 가족과 또 내가 이제 꾸린 새로운 가족 안에서 갈팔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제왕 같은 경우도 SF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연애 문제도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자신 각자의 문제들을
안고 이 차가 달려가고 있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되고 각자의 어떤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것들도 조금은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 좀 달라졌어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가족들도 떨어져 있다 보면은 옛날에 내가 알았던 같이 살았던 내 동생 내 언니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정도 재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네 변했다. 애가 너무 차가워졌다. 근데 니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콕 집어서 서운함을 표현을 한 거죠. 보면은 이 가족 구도가 둘이 좀 티격태격한 편이에요. 그 동생은 그 중간에서 약간 온건하게 모더레이터 역할을 좀 해주는데 이 미정, 큰 누나 미정이랑 재윤은 티격태격한 관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도 재윤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누구를 풀어주나, 누나 네 문제나 풀어라 라고 그렇게 좀 쏘아붙이고 누나도 이제 지지 않아요.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 아무도 네 안 데려간다 이렇게. 이런 말에 바로 직격탄으로 날리는 그 정도 공격 레벨 정도의 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말들도 사실은 그들의 일상 언어에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이 영화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정이 생각하는 가족은 우리 사회에 못할 말이 어딨냐, 가족끼리인데, 가족 사이인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재윤은 가족이라서 괜찮은 게 어딨냐는 거죠. 가족만 없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족끼리라는 말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것이 서서히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많이 싸우는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미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싸움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봐왔겠죠. 나이가 더 이제 들었었을 테니까. 미정이 가진 아픔이나 어떻게 보면 재윤이 이렇게 막 못된 말을 하고 나는 가족만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인지가 있었던 없었던 모두에게 다 상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해된 가족 안에서 그 누구도 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좀 뒤늦게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돌아보고 나면 이 제목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사가 있어요. 미정이 그런 말을 해요. 사는 게 다 달라 보여도 다 비슷하다. 니나 내나. 경상도 사투리고 너나 나나. 인데 사실 그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들의 그 언어 속에는 애정, 애증, 원망, 책망, 서운함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제 개인의 생활에 반추해 봤을 때 익숙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형제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약간 기시감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본인 경험을 직접 소재로 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사는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니나 내나. 네. 약간 로컬의 그 억양을 많이 살려서 니나 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진짜 굉장히 리얼한 소동극이에요. 차를 타고 달려가는 하루 동안의 일을 순서대로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영화들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배우들의 연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리전, 세밀한 디테일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배우들의 작업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의 배우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정 역할이 정말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역할인데 가족 내에서도 중심이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갈등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동적인 역할인데 이 역할은 얼굴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생충으로 그냥 완전히 국민 배우가 되신 그 송강호의 와이프 충숙 역할을 하셨던 장혜진 배우가 미정 역할을 합니다. 영화계에서 지금 이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서사를 갈등의 서사를 꽉 붙들어 매주고 있는 단단한 굉장히 믿음직한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니나네나 편집팀이 사실은 이제 그 기생충 편집팀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와 기생충이랑 너무 다른데요. 그 얘기를 했다는데 그만큼 장혜진 배우의 또 다른 매력,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매력을 이 영화에서는 그냥 100% 아니야 다음에 또 다른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200%로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배우여서 좋은 배우를 보는 즐거움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또 둘째 경환 역의 또
테이노 배우는 연기로는 진짜 베테랑들만 모여있다라는 레전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미생. 네. 미생에서 비호감 직장 상사라 그러면 맞을 거예요. 성대리 역을 했던 테이노 배우가 차분하게 이 다툼들을 좀 중재하는 역할을, 그 형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이노 배우의 그 경환 역할이 있어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테이노 배우한테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상들도 영화에서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윤 역의 이가섭 배우는 저희 시네이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폭력의 씨앗에서 그 해에 남자 신인 배우상을 수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작품으로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했던 배우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배우죠. 근데 그때도 누나가 있는 남동생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누나가 있는 남동생 역할을 하고 있네요.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네. 배우들은 현실 속 본인의 모습과 닮았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니나 내나 비슷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리얼하고 살아있고 생생하고, 부산 베이스, 진주 베이스인데 하러의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번 현장만큼 자연스럽고 편안한 현장이 없었다고 이동훈 감독이 후일담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배우들의 합이 좋았고 그 합이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약간 그 휘발유 같은, 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름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꼭 그 연기의 이 재미를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가족 영화도 저는 이제 이 플롯 안에서 많이 떠올랐었어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각축전이나 이런 것들, 그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가족이라서 사실 징글징글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이면은 뭐 징글징글 하겠어요.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 게 진짜 가족이라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징글징글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 따뜻한 영화입니다. 너나 나나 이렇게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도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들어본 이야기를 토대로 내 가족, 지금 현재의 가족의 문제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꼭 이 영화들, 가족 영화 보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전화 한번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저도 전화 한번 하세요. 네. 들어가서 뭐 낯간지러운 얘기도 한번 하세요. 네, 저부터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촬영을 시작을 해서 늦가을부터 어떻게 보면은 초겨울의 풍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좀 싼 풍경을 담았는데 그 풍경들을 지금 딱 개봉 시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 영화를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의 히든픽 오늘 니나네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